쓰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GRS 아루타의 한국형 버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AI는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그 위력을 많이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이나 혹은 참모분들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려 할 때 전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정보가 들어올 수 있고 시급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치 여건상 판단이 좀 제각각이거나 혹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접했을 때 AI를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신뢰성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방 언어로는 이제 AI 센서 투 슈터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AI를 이제 우다루프 전체에 집어넣어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심할 때 이 AI가 각각 단계별로 모든 분야에 AI를 적용해서 지휘관이 최종적인 결심을 하려 할 때 상황이라는 게 주관식으로 주어지면 그것을 AI가 객관식으로 좀 답을 몇 가지를 이제 선택해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도 분석을 해서 지휘관이 빠르게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22년, 23년 이때 이제 우연한 기회에 국방 분야에 진입을 하였고 진입해서 보니까 이제 지휘결심 지원 체계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 분야에 이제 저희의 기술이 확실히 쓰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제가 생각했던 국방 분야에 이제 궁극의 결정체이거든요. AI를 사용한 지휘결심 체계라는 것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느낀 분위기는 군 안에서 과연 AI가 이제 군에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와 도입을 하면 얼마나 유용한지,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그리고 AI 기술이 군에 지금 적용 가능한 기술 수준인지를 그때 또 이제 검토를 하고 계셨고, 맨 마지막으로는 지휘 결심 체계에 있어서 외산 장비 중에 좀 알려진 게 있으니 그거를 그냥 사는 게 유리할지 한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해서 만들어서 이제 자체 적용하는 게 좋을지를 검토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우연히 이제 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저는 당연히 이거는 한국 기술로 만들어져야 되는 분야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게 만들 수도 있고 또한 개념적으로는 이런 개념입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주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보안성이 이제 민간은 좀 낮은 반면에 군은 굉장히 그 보안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동작하는 환경도 민간은 약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된 그런 환경에서도 개발할 수도 있고 운용할 수도 있는데 군은 이제 폐쇄망 환경에서 운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군은 아무래도 전장 상황을 대비했을 때 네트워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이고 그것이 이제 국방 AI가 개발할 때 늘 도전 과제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민간에서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국방 AI로 적용하려고 했다가 국방은 환경이 좀 다르다라고 판단한 후에 민간에서 이제 사용했던 영상 기반의 어떤 객체를 인식하는 기술은 다량의 데이터를 모아서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하는 AI 모델을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국방에서는 사실 우리가 적 데이터가 그렇게 실제로 많지도 않고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델 자체를 현재 데이터셋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서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민간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델을 찾아서 국방에 적용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또 민간 분야에서도 그 기술을 많이 이제 채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방 분야의 속성,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파악해서 민간 분야에서 썼던 AI 기술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이 환경에 맞는 새로운 AI 원천 기술을 찾아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I 입장에서의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AI가 이제 2, 3년 전에는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감각에 들어가는 역할 정도 했습니다. 눈이 시각 정보를 받아서 인지하는 정도. 근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판단입니다. 그런 시각, 그러니까 감각의 정보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수집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지능은 밑에 있는 감각을 분석하는 지능과 다른 지능입니다. 이 상위 지능이 결국 인공지능이 가고자 하는 맨 마지막 영역입니다. 구운의 입장에서는 각 센서가 센서로부터 받아들인 것을 빨리 분석하는 센서를 분석하는 AI 분야가 있고, 그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상황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 인지 판단 기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상위이자 마지막 고울이고, 이 부분은 당연히 국방 경쟁력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이제 저희는 많이 좀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그리고 도전 과제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공통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민간 분야의 데이터는 그럼 모두가 다 열려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산업 분야,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등 이렇게 점점 기업들은 자기 데이터를 폐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도전해 봤는지가 이제 경험치가 될 텐데요. 뭐 간단하게는 민간 분야에서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어쨌든 수집을 해서 내부적으로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 후에 실제 군에 가서 이 폐쇄망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군 데이터를 받아서 볼 수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적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민간 분야에서의 어떤 개발 방식과 조금 다른 부분은, 내가 이 상황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제품이 퍼블릭하게 이렇게 좀 좋은 환경에서 쓰일 게 아니고 군 환경으로 옮겨져서 쓰일 거라는 걸 염두하고서 이제 소프트웨어 체계를 이제 기획을 해야 된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데이터는 어차피 당분간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구할 수 있는 오픈된 데이터셋이나 유사 데이터 혹은 합성 데이터, 그리고 그것들 외에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는 소량 데이터만 가지고도 동작할 수 있는 AI 모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AI를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큰 AI로 섞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환경에서의 데이터셋은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적장비나 적무기, 적상황, 대치 상황 등등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가장 궁극의 데이터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왜 없다고 했냐면 우린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군이 보유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유사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전쟁에서 확보된 획득되는 데이터를 지금은 구할 수 없으니까 그걸 대비한 그런 AI 모델들을 만들어서 먼저 군에 도입을 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그렇게 솔루션 자체가 오늘 AI가 몇 프로짜리 인식을 잘하는가, 뭐 결심을 잘하는가, 이런 오늘자의 성능이 아니고 미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AI를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체계 자체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이거 부스트 프로젝트는 굉장히 저희한테도 신선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무인 무기 체계는 15종 한 61개의 무기 체계를 저희 KWM 연결하고 AI 지휘 결심 지원 체계가 군에 도입되면 어떻게 군의 이제 그 작전이 달라지는지를 좀 같이 시험을 한 그런 시범 운용 사례였고, 당시에는 드론을 이제 띄워서 정찰을 한 후에 그 정찰 내용에서 적이 발견되었을 때 아군의 주변에 있는 무기 중에 가장 최적의 무기를 AI가 또 추천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지휘관이 결심해서 이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분간 3번의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 투 슈터를 3번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건 이제 기존의 그 지휘 결심 프로세스를 다 도입한 거와 비슷하게 휴먼 인도루프는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스템이 AI를 좀 적용하면은 굉장히 지휘 결심 체계를 이제 2, 3분 단위로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AI를 도입하면은 지휘 결심 체계를 이렇게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적인 피드백으로는 그 AI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당시에는 좀 커다란 서버에 담겨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전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경량한 하드웨어에 이런 AI 시스템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서 지휘관들이 현장에서도 좀 쓸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할 필요도 있다. 혹은 조금 더 큰 클라우드로 이제 아예 크게 발전시켜서 이제 JADC2 같은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킥스 2.0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기술로 만들 수 있다라는 예, 그런 피드백이 가장 좋은 피드백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AI를 발전시키는 방향에 이제 여러 축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이제 AI는 도입을 하면 저는 효과가 신속하게 빠르게 된다와 인간보다 더 좋은 지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두 단계가 있으면 앞부분에 지금은 신속하게 의 가치가 있다면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보여드렸고 지금은 조금 더 성능을 높여서 신뢰성이 높아지게 하는 트레이닝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저희는 KCTC 전투 실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버티컬로는 저희가 사실 당시에는 2호 카메라 위주로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장에서는 이제 2호 카메라보다는 조금 더 다른 센서들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IR, 서멀, 그 RF 라디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기 스펙트럼 같은 것들이 이제 쓰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카메라 외에 다른 센서로 더 발전을 시키면서 지금은 그런 이제 무선을 사용하는 전자기 전용 뭐 센서 투 슈터 체계 혹은 이제 방공의 레이더와 방공 체계를 연결하는 그런 센서 체계로 해서 이제 초거대 KWM이라고 해서 24년 6월에는 그러니까 영상 기반의 화력을 했다라고면은 지금은 이제 다양한 센서 기반의 화력, 방공, 전자기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AI는 사실 로봇 산업과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발전하니까 AI가 필요하기도 하고 AI가 발전해야 로봇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군에서 이제 잘 확보된 AI와 로봇 기술, 게다가 이제 보안 기술도 조금 더 확보되면은 기술이 좀 완벽해지고 세츄레이션 되고 했을 때 저는 민간의 로봇과 AI 기술이 또 관련된 AI 기술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상황을 보시면 이제 민간에서 먼저 로봇과 AI 기술 가기에는 뭐 자본적으로나 혹은 이런 니즈가 민간은 조금 당장은 아주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롱텀으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군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니즈가 절실하고 또 절박하고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기술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한 후에 그게 민간으로 와서 이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양쪽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의실 명이 R2D2, 범블비, T800, 그다음에 자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로봇의 좀 리마커블한 로봇들의 발전 과정이기도 해요. R2D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어를 써서 인간과 좀 대화는 안 되고 자기 혼자 똑똑했는데 뒤로 갈수록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비스의 경우에는 그 영화에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를 하나 말을 합니다. 주인공이 이제 죽어갈 때 주인공이 가장 사랑한 거라고 여겨지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줄까라고 물어봐요. 그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 감정에 대한 이해까지 갈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그 지휘결심 체계나 현재 국방은 한 T800 정도를 에이밍하고 있어요. 근데 더 미래에는 인간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전쟁을 억제할 수도 있는 그런 AI가 나올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닭살 돋게 뭐 애국심, 네. 근데 닭살이 돋아도 애국심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 국방 사업을 하기 전과 후가 상당히 분위기도 다르고 의외로 저희는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처음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AI 기술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쓰임과 그 용도와 의미가 국방 기술의 발전에 저희가 이제 기여한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IT 기술력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국방에 필요한 국방 IT 기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됐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국방 분야에 진출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방 AI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외산 장비와 이제 국산 장비의 확보 여부를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건 충분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도 이제 가능하고 또한 그건 절대 다른 나라의 장비를 써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군 관계자분들로부터 이거는 정말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그분들이 얻고 가면서 저희를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을 때 엄청난 애국심과 자부심이 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